지수와 로그. 이거 이제 한꺼번에 합시다. 로그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지수에서 태어나죠. 지수에서 태어나고, 지수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가 아니라 이제 확장돼서 지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게 지수예요.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형태를 가져오는 게 지수고, 이제 지수 로그를 다 배우고 나면 여기 x는 실수값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음수도 들어갈 수 있고 3분의 1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루트 2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0보다 크게 될 거고, 큰 값으로 해야 의미가 생기죠. b도 0보다 큰 조건이 들어가는 게 일단 지수의 내용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요거를 조금 배우기 전에 제일 저기 지수 형태라는 걸 알고, 요걸 이제 밑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지수 법칙이라는 건 바로 얘에 관한 법칙을 지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수와 로그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거듭 제곱근이라는 의미예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따지면 사실 조금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어쨌든 거듭 제곱근의 성질, 이거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실근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근의 개수. 이게 진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꼭 한 번씩 나와요. 그쵸? 자, 그럼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이렇게 가리면 제곱근이잖아. 맞아요? 제곱근이잖아. 그럼 제곱근은 우리가 배웠어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루트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거의 의미예요. 그런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나오는 값이 양수여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두 번만 제곱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제곱 곱했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a를 여러 번 곱했을 때 b가 나왔어. x라고 할까요? 어떤 수를 여러 번 곱했더니 b가 나왔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것도 뭐 표기할 수 있으면 써도 돼요. 노트 줘요? 안 써도 돼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써도 돼? 눈으로 잘 기억해야 돼.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러면 일단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2에 뭐 5제곱 했어. 그럼 32가 나오겠죠. 그쵸?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2에 3에 4제곱을 하면 8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n제곱해서 얘를 제곱했더니 n제곱해서 b가 나오는 수예요. 이런 게 이제 개념이죠. n제곱해서 b가 나오는 수. 그쵸? n제곱해서 b가 나오는 수. 자, 그걸 갖다 우리는 x의, 그러니까 b의 거듭 제곱근이라 그래요. b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누구야? 너야. 그래서 32에 그러니까 5제곱해서 32가 나오는 수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게 거듭 제곱근.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x에 5제곱을 해서 32가 나오는 수를 찾아보면 5개가 나와요. 이
이 개수만큼 나오게 돼 있어. 그는. 알겠죠? 그러면 x의 n제곱을 해서 32가 나오는 x를 구하면 x가 몇 개 구할 수 있을까? n개 구할 수 있어요. 그런 x는 n개가 존재해요. 중근이라 하더라도 중근을 다른 걸로 봤을 때 우리는 n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32의 n제곱근 32의 n제곱근 그쵸? 거듭제곱근 하지 말고 n제곱근이라고 씁시다. 이게 조금 더 거듭해서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n번 거듭했다는 거니까 b의 n제곱근이라는 건 n제곱해서 b가 나오는 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읍시다. 그러면 32의 n제곱근은 n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값들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쉬운 걸 좀 봅시다. 4제곱해서 1이 나오는 수. x가 몇 개 있다고? 4개가 있어요. 실제로 누가 있어?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또 자, 4제곱해서 이건 좀 풀 수는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외우고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아요? 4제곱해서 1이 있다는 건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얘네 제곱하면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제곱해서 1이 되는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니까 i하고 마이너스 i에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4개가 나와요. 이렇게 제곱해서 다 1이 되는. 그러니까 1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1에 4제곱근은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해서 4개가 나오죠. 이 중에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근이라고 불러요. 얘네를 뭐라고 불러? 얘네를 허근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여기서 이 내용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딱 크게 두 가지예요. 다시 n제곱해서 b가 나오는 b의 n제곱근은 몇 개 나온다고? n개가 나와요. 그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5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5개예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 실근이 들어가 있어. 실근이. 알았죠? 그래서 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n제곱근은 근이 n개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 중에 실근의 개수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하기 위해서 x의 n제곱이 b가 되는 어떤 것을 풀려고 해요. 의 실근의 개수를 선생님이 좀 다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수업해도 되죠? 점검하면서 하긴 좀 오래 걸리잖아, 그지? 이건 선생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은 그냥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함수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함수가 조금 편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가 있고 여기 n은 자연수예요, 자연수. 여기 n은 자연수예요. 영제곱은 좀 의미가 없어서 n이 홀수인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요. 통일이 연락이 안 되네. 자, 그러면 n이 짝수면 x의 y는 그러니까 y는 x의 뭐 4제곱 이런 거죠. 6제곱 이런 게 짝수죠, 그죠? 얘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예쁘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2제곱도 이렇게 그려지고 4제곱도 이렇게 그려지고 6제곱도 이렇게 그려져요. 단지 폭이 엄청 급해질 뿐이에요. 홀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3제곱, 5제곱은 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를 좀 확인해 봅시다. 요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이게 n이 4라고 얘기해봐. 이게 b가 만약에 16 뭐 이런 값이었어. 아니면 뭐 b가 7 이런 값이었어. 양수죠? 7 양수죠?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 7일 거야. 요렇게.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네요. 여기도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오고 2개가 나와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조금 넘어갔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 x를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자. 요건 언제 표시하는 거냐면 실근일 때 표시하는 거예요. 허근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근은 4개 나오지만 실근만 이렇게 표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니까 여기는 b가 나오는 n제곱근 이렇게. 여기도 b가 나오는 n제곱근인데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b가 0보다 크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2개. 0보다 크면 이렇게 만나는 거죠. 0이면 몇 개 나와? 0이면 딱 0에서 하나 나와요. 그래서 b가 0일 때는 하나 나와요. b가 0보다 작으면 여기랑 만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홀수일 때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양수일 때도 몇 개 나와? 1개. 이렇게. 하나니까. 0일 때도 1개. 0보다 작을 때도 1개. 얘도 심지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홀수일 때는 루트 아래가 음수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거기까지 여러분이 좀 확장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언제나 1개. 언제나.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구간을 나눌 필요 없이 그냥 1개라고 외우시면 돼요. 홀수일 때는 1개. 짝수일 때는 2개, 하나, 0개.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만약에 실근의 개수를 함수를 두고 누구에 의해서 개수가 결정돼? 이 b값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그죠? 물론 n도 영향을 주지만 그러면 n 여기다 쓰고 여기다가 b 이렇게 라 하자 이렇게 함수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의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 표를 기억하세요. 이 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나오죠.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선생님 설명한 것 중에 모르겠으면 꼭 얘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b값이 0보다 크고 0이고 0보다 작고 이렇게 막 나눴죠.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까지 0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0인데 근데 0은 이게 너무 명확해. 그냥 근이 0이에요. 알겠어요? 한 개 있는데 이게 값이 0이야. 실근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좀 무의미하다? 너무 명확해서 무의미해요. 그럼 요 경우는 어떨 땐 생기고 어떨 땐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좀 뭐예요? 우린 이건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실근의 값을 물어볼 때는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4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4제곱해서 x가 4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그 실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어.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값을 얘기할 때는 항상 있는 거를 얘기할 때가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할 때는 이 값이 항상 0보다 큰 조건, 즉 요 상황에서만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존재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 상황에서 얘기하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성질 a의 n제곱근이라고 읽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어떻게 읽어요? a의 n제곱근. 의미는 뭐야?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제곱근을 할 때 자꾸 반복해야 돼요. 이게 입에 닿아야 돼요. 거듭제곱근 할 때 이렇게 하면 읽기는 a의 n제곱근이라고 읽는 거고, 의미는 뭐라고? 그렇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예요. 이렇게 통으로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문제는 개념으로 정리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해하면서 추론해 나갈 것이냐, 하나하나 대입해서 관찰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식을 변형할 것이냐, 이런 어떤 세 가지 큰 흐름에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봅시다. 그래서 A의 n제곱근과 B의 n제곱근을 곱하면 AB의 n제곱근이 됩니다. 지금은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냥 공식만 좀 이렇게. 이게 이거랑 같으면 이게 한꺼번에 쓰일 수 있구나. 두 번째, 나눗셈에 대해서 합시다. A의 n제곱근으로 나눴어. 뭐를? B의 n제곱근. 그러면 얘도 한 번에 A분의 B의 n제곱근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이걸 쪼개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A의 n제곱근을 전체 m제곱하면 이 안에 m제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양수일 때만 이렇게 일단 쓰이는 거예요. 알았죠? 네 번째, A의 n제곱근의 m제곱근이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얘는 m제곱을 하면 A의 n제곱근이 나오는 그런 수예요. 근데 얘는 A의 mn제곱근입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둘 다 나누는 것도 있는데 그거까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합시다. 알았죠?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기본 성질을 딱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정말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실근의 개수라는 단어가 있어야 이 표를 기억하는 거 알겠어요? 근의 개수 하면 아니야. 4제곱해서 7이 되는 수의 근은 몇 개라고? 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4개예요. 4개.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얘가 짝수고 얘가 양수니까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고 이 표를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간단한 아주 질문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합시다. 이것만 해도 다 끝나죠. 지수법칙은 이제 확장을 다 했어. 확장을 다 했더니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그래야 좀 할만하더라. 그러면 A의 X제곱하고 A의 Y제곱
두 수를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수를 곱하면 지수는 더합니다. 두 번째, 두 수를 나누면 지수는 위에서 아래 걸 뺍니다. 이렇게 결정되죠. 그렇죠? 세 번째, A의 x제곱을 y제곱하면 A의 xy제곱과 같습니다. 그런 거죠. 같은 거예요. 네 번째, 뭐가 있죠? A, B의 x제곱은 각각의 제곱과 같습니다. 굳이 하자면 이거예요. 요건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에 전체 x분의 1제곱을 한 거죠. 그럼 여기도 x분의 1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자, a의 x제곱이 b면 여기에 같은 수니까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x분의 1제곱을 하면 여기도 뭐 제곱이 돼요? x분의 1제곱이 되겠죠? x분의 1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b의 x분의 1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돼? 이항한 거와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섯 번째 공식 중에서 a랑 b랑 같으면 a의 x제곱은 b의 x제곱과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단 얼마가 아니어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 빠졌네요. 1이 아니어야 돼요. 1이 아니에요. 1은 너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너무 없어요. 됐어요? 오케이. 이거는 실수까지 확장했을 때야. 그러니까 모든 지수 형태면 다 돼요. 여러분이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어?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그 다음 실수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배우는데 이제는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실수일 때 다 됩니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개념을 여기는 공식이라고 하고 개념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A의 n제곱은 무슨 뜻일까? n이 자연수일 때 이럴 때 A는 어떤 수든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0도 되고 음수여도 돼요. 알았죠? 얘는 지수가 확장되면 밑이 축소가 돼. 알았어요?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3의 6제곱은 무슨 뜻이에요? 3을 그렇죠. A를 n번 곱했다는 거예요. 거듭 제곱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 제곱이에요. n번 곱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A의 0제곱은 무슨 뜻일까요? 이럴 때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조건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A를 0번 곱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1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수의 0제곱이다 무슨 뜻이야? 1이에요. 이게 그냥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정의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A를 0번 여기서 끄집어내서 같이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얘대로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A에 마이너스 n제곱을 했습니다. 여기는 A가 양수인 걸로 갑시다. 그게 좀 사실 음수여도 0만 아니면 상관없는데 양수로 갑시다. n은 자연수고 이건 무슨 의미예요? (3의 a의 n제곱 분의 1이라는 의미예요.
알았어요? 음수는 마이너스 2번 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건 3의 제곱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수가 편하네요. 네 번째, n분의 1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a의 n제곱근입니다. 그러면 왜? 이거 n제곱하면 얼마가 돼? a가 되잖아. 아까 n제곱근 어떻게 의미했어? a의 n제곱근은 읽기는 a의 n제곱근으로 읽고 의미는 뭐라 그랬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얘 n제곱 했더니 얼마가 돼? a가 되잖아. 그지? a의 n분의 1제곱을 예를 들어서 3분의 1제곱을 3제곱 해봐. 그러면 a의 요 성질에 의해서 1이니까 a가 될 거 아니야. 그죠? 3제곱해서 3이 되는 수. a의 세제곱근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a의 a의 n제곱근이에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얘를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어떤 것 때문에? n분의 n제곱은 a n제곱의 n제곱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지수법칙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거듭제곱의 성질은 외우지 않아도 굳이 상관은 없어요. 왜? 그렇게 할 거면 나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문제로 항상 지수법칙으로 풀겠어요 라는 생각으로 풀어도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법칙.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가장 2점짜리 3점짜리 문제의 형태는 식을 얼만큼 잘 요걸 이용해서 정리해 볼 수 있으니까 식의 변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성질 선생님이 사실은 책에 몇 개 나와? 4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5개, 6개까지 써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성질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요 개념만 머릿속에 잘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답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개념을 정리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수업해도 될까요? 해도 되겠어? 오케이. 두 시간 수업이니까 뭐 너무 쉬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죠. 잠깐만. 자, 다음은 이제 로그에 들어가요. 로그는 지수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법칙의 영향을 굉장히 잘 따르고 있고 지수의 어떤 조건을 잘 따르고 있어요. A를 X제곱 했더니 B가 나왔어. 이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면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 B는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X는 무슨 수야? 자연수야? 실수죠. 이제 여러분한테 A는 X, 여기 지수는 항상 실수예요. 무리수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대단한 의미를 가져요. 무슨 의미를 가질까? 2의 X제곱은 양수, 0보다 큰 수는 뭐든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뭐든지. 당연히 8 같은 거 표현할 수 있죠? 7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7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7.4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실수고 이게 지수의 어떤 이 확장을 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이 밑을 무슨 수를 잡든 간에 요 조건만 만족해서 하면 모든 양수를 다 그 지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로 할까요? 파이라는 어떤 무리수가 있어요.
얘도 표현이 가능. 얘가 2의 x제곱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3의 x제곱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5의 x제곱 심지어 뭐 루트 3의 x제곱으로도 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 x를 찾아내야지. 만들어낼 수는 있어.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제곱을 하면 파이라는 값이 나올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값은 어떤 형태의 지수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가 사실은 실수의 확장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7 7을 만들 수 있는 a는 뭐가 몇 개나 존재할까? a는 무수히 많이 존재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 요 조건만 만족하면. 알았어요? 요 심지어 8 해도 2 있잖아요.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내가 5라고 잡아도 5의 x제곱을 해서 8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는 어떤 식의 형태든 간에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수의 실수의 확장이에요. 아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할 건데? x. 그럼 x는 어떻게 구할 건데? 이 x를 우리가 보니까 무리수더라는 거야. 제곱해서 나오는 무리수는 어떻게 표현해? 근호로 표현하죠.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근호의 기호를 써요. 원에서 나오는 무리수는 몇 개 나와요? 원에서 무리수 몇 개 나와? 배웠어요. 잘하는 거. 제일 먼저 배운 무리수. 루트야? 원에서 넓이 구하고 막 그럴 때. 파이죠, 파이. 몇 개 나와요, 무리수? 하나 나와요. 하나 나오기 때문에 기호를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수식 같은 걸 쓸 필요 없이 딱 하나의 문자로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파이 갖다 쓴 거예요. 근데 거듭 제곱이나 이런 거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 2도 있고 3에서도 나오고 뭐를 선택하든 계속 나오니까 아 그럼 근호라는 어떤 특별한 기호를 갖다 쓰자는 거고. 여기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기호를 로그가 어떤 기호를 갖다 쓰기로 했어요. 근호 같은. 그래서 그 기호가 뭐였어? 이건 처음에 만든 사람의 순전히 자작극이에요.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서 다 쓰고 있는 거야. 무리수를 이렇게 쓰자요. 아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 A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써? B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X는 알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읽어? 읽기는 로그 AB라고 읽죠? 의미는 뭐예요? A를 로그 AB 제곱하면 B가 되게 하는 수죠. 그죠? 그래서 A를 로그 AB 제곱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제곱해서 B가 되게 하는 수예요. 즉 요거를 x라고 다시 하면 a를 x제곱하면 b가 되게 하는 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a를 자 봐. a를 로그 ab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고? b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개념이에요. 이걸 공식으로도 이게 있지? 이건 공식으로 외우면 사실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건 로그를 배우면 이런 의미라는 거야. 로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건 거야. 아, 로그 AB 제곱하면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에 로그 3, 7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예요. 왜? 3에 이거 제곱하면 7이 되게 하는 수가 바로 이 수니까. 알았어요? 놓친 거 아니죠? 놓친 거 같은데. 자, 그죠? 다시 A를 X제곱해서 B가 되게 하는 수는 이제 우리가 지수에서 확장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수든 우리가 이 조건만 만족하면 모든 수든 다 어떠한 지수로든 어떠한 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단지 X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럼 이 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X를 구하려고 해봤더니 그 X라는 것은 무리수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호를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쓴 사람이 이렇게 기호를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로그 AB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읽기를 로그 AB라고 읽는 거예요. 의미는 뭐라고? 이 A를 이 수만큼 제곱하면 B가 되게 해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A를 이거만큼 제곱하니까 B가 되겠죠, 그죠? 이게 로그의 의미예요. 근데 로그의 의미를 가지고 로그는 어디서 태어났다고? 지수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수는 바로 A를 C 제곱하면 B가 되겠구나. A를 로그 AB 제곱하면 즉 A를 C 제곱하면 B가 되겠구나. 이렇게 지수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A의 C제곱이 B야? 아 그러면 로그 AB는 C가 되겠구나 라고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충실하게 연습이 되어야 돼요. 아셨죠? 그럼 로그는 다 뭐로 바뀔 수 있어? 지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지수는 법칙이 있었잖아, 그지? 지수 법칙이라고 아까 있었잖아. 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질을 봤더니 로그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두 수의 로그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 성질이 뭐야? 로그. 이것도 써야죠. 그리고 여기 미안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안. 아주 중요한 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지수는 이렇게 해야 의미가 생겼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태어난 거라서 로그 AB에서 로그 AB는 심지어 이름도 그래. 존재 조건이야. 지수는 사실은 이게 음수여도 이게 1이어도 의미는 할 수 있어요. 의미가 별로 그렇게 썩 이해 와닿질 않아서 그럴 뿐인데 로그는 저 조건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존재 조건이라는 게 있어. 성립 조건, 존재 조건, 태어나기 위한 조건이에요. 어때요? 요걸 미치라고 부르고 요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요거를 미치라고 부르고 요거를 진수라고 부르는데 밑이 0보다 반드시 커야 돼. 밑이 1은 되면 안 되고 진수도 0보다 커야 돼. 이거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쓸모가 있든 없든 로그를 보면 이 생각 먼저 하는 거야. 알았어요? 쓸모가 있든 없든 로그를 보면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수가 딱 나오면 아주 깔끔해요. 근데 여기 만약에 미지수 x 이런 게 들어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x의 조건을 다 찾으셔야 돼요. 알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로그를 배웠어. 그럼 로그를 배웠으면 첫 번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읽는 건 너무 잘 읽으니까 로그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로그의 의미는 뭐야? A를 로그 AB 제곱하면 B가 되게 하는 수구나. 이렇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 알았죠? 그 다음 뭐 알아야 돼? 지수와 로그 바꾸는 거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뭐야? 존재 조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일 수도 있어. 됐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로그의 성질이에요. 따라서 로그의 성질도 책에 있는 걸로 좀 합시다. A, B 다 밑은 다 0보다 크고 다 1이 아니어야 되고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M하고 N도 다 0보다 크다는 이 조건을 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 존재 조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따라다니는 애야. 됐죠? 오케이, 존재 조건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이런 성질이 나오죠. 어떤 성질이에요? 로그의 그렇죠. 덧셈에 대해서 밑이 어떨 때? 같을 때.
지수도 사실은 밑이 엄청 중요해요. 밑이 같아야 서로 곱했을 때 위에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같아야 이 진수 법칙이 성립해요.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이건 더한 게 곱한 거랑 의미가 같더라라는 거죠. 빼면 나눈 거랑 같더라 이런 거죠. 아 이것도 써줘야 했었는데 미안해요. 선생님 순서를 바뀌었네. 로그 A의 1은 얼마야? 0이죠. 왜냐면 A의 0제곱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지. A의 0제곱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A의 0제곱은 1이잖아. 그치? 어떤 A든 0제곱하면 1이야. A를 몇 제곱해야 1이 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A를 몇 제곱해야 M이 돼? 아 로그 A M제곱 하면 돼. 이렇게. 알았죠? 내가 바로 그놈이야. 이렇게. 나는 A를 M제곱이 되게 만드는 A를 제곱해서 M이 되게 만드는 애야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쓰면 돼요. A를 몇 제곱해야 A가 돼요? 1제곱하는 거죠. 1제곱 성질 쓰고.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또 해볼까요? 이렇게 돼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맞죠? 이거 거짓이에요. 알았어요? 거짓이에요. 이거예요. 왜 그런지 봅시다. 간혹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확실히 해놓으세요. 알았어요? 자.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갑자기 헷갈리죠? 얘는 참이에요. 순서가 이 순서기 때문에 그래. 이 순서가 아니라 이 순서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런지 봅시다. 이렇게 쓰는 순간 x는 0보다 커야 돼요. 맞죠? 존재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커요. 당연히 x제곱은 0보다 어때? 그죠? x제곱은 0보다 크죠. 됐죠? 얘는 x제곱이 0보다 크죠?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x가 0보다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0이 아니라는 뜻이야.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이거의 뜻은 x는 0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음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음수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쓰면 음수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범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에서는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참이 돼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푼 적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x를 뭐라고나? t라고 보통 넣죠? 그런데 벌써 여기에 요거 때문에 x는 0보다 어때?
크다라는 조건만 붙죠.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 내려와도 얘가 내려와도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죠. 왜? 여기 들어간 x는 얘 때문에 양수만 들어갔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참이에요. 왜? 다른 x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얘만 딱 독립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럴 땐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존재 조건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여기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와요. 모의고사에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서 쓰세요. 물론 이 정도까지 문제가 나오면 조금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가 함부로 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의 조건을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네 번째 성질까지 끝났으면 다섯 번째 성질로 넘어갑시다. 이제 밑변환이라는 건데 밑이 워낙 중요해서 로그 A, B는 아이고 새로운 밑을 두고 A, B로 써도 됩니다. 이런 거고 하나 더 있죠. 여기다가 그냥 여기 옆에다가 씁시다. 여기가 진수면 여기가 제곱수면 여기 내려오죠, 그죠? 근데 여기가 k 제곱이면 요건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분모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렇게 분모 분자에 선이 있는 거야. 여기서 분모 분자에 선이 있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데는 여기로 오고 여기 밑에서 내려오는 데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그냥 암기 방법이니까 이런 건 개념이 아니에요. 암기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고 또는 아예 뒤집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공식이 아니라 개념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요거는 좀 공식으로 외워도 되죠. 이렇게 하면 요거랑 요거랑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건 A랑 B랑 같고 물론 이제 이게 다 M이랑 N이랑 해야겠네요.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택해도 됩니다. 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양변의 로그를 없애도 됩니다. 위치 같으면 진수가 같아야 되고 어떤 두 수가 같으면 양변의 로그를 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셨죠? 아까 선생님이 A하고 B하고 같으면 여기에 X제곱하고 여기다 X제곱하면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요거 쓰듯이 양변의 지수를 택하듯이 양변의 로그를 택하는 것도 조금 하세요. 자, 다음이 뭐냐면 이제 네 번 다섯 번째죠. 계속 동그라미 있으냐? 이게 뭐야? 상용 로그예요. 상용 로그는 예전에는 정말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거기 그리고 되게 어려운 문제도 여기서 많이 나왔었어. 근데 이제는 상용 로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고 상용 로그에 대한 수업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추구하는 바가 학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상용 로그는 좀 쉽게 알겠죠? 그래서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상용 로그는 밑이 얼마인 로그? 10인 로그를
상형 로그라 그러고 생략해서 쓸 수 있습니다 돼 있죠. 그랬을 때 이 수는 우리가 어떤 상형 로그를 쓴다는 건 우리가 로그라는 어떤 기호는 사실은 되게 좋은 기호예요. 로그 2, 3이라는 기호는 어떤 의미를 가져? 2를 이거만큼 제곱하면 3이 되게 하는 어떤 지수의 의미를 가지. 근데 이게 의미는 좋지만 실제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얼만데? 대략 얼만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넌 얼만데 대충?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너 1보다는 좀 큰 건 알겠어. 1. 얼마 이렇게 얼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값을 조금 알고 싶어, 얼마인지 대략. 이걸 알고 싶을 때 쓰는 바로 값이 상형 로그예요. 그러니까 로그의 어떤 근사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근사값을 만들어가는 과정. 알겠죠? 그 근사값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형 로그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상형 로그를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근사값을 구해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때 요 n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 요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소수 부분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어?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양수로 돼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업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4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정수 부분이고 마이너스 0.4가 소수 부분이 아니에요. 왜? 0보다 작으니까 소수 부분의 정의에 안 들어가. 0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0.6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돼요.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소수 부분은 우리가 알고 싶은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 언제 많이 나올까? 이거 극한하거나 뭐 이럴 때 가끔씩 나오고 그래요. 루트 이럴 때도 그렇잖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나올 수 있고 무리수 같은 거. 루트 얼마, 정수 부분을 구하자. 루트 3의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루트 3에서 정수인 1을 빼주면 소수 부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 이런 거 이제 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지수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한번 공부를 하면서 실생활의 활용 문제들은 요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공부는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생활의 활용은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하라는 대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까지 다 푼 사람도 있을 텐데 한 30번까지 목표로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숙제는 지수 로그 함수 전까지니까 38번 문제까지 한번 푸는 걸로